자, 읽기. 읽기는 총 100점이죠. 50문제 100점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죠, 사실. 읽기, 그 다음 쓰기 54번. 자, 읽기 점수를 그럼 얼마나 받아야지 우리가 5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5급은 70점 이상 받아야 돼요. 물론 어려운 거 압니다. 70점 이상을 받아야지 5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6급은 80점 이상을 받아야 돼요. 사실 듣기가 읽기보다는 쉬워요. 그래서 듣기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먹고 읽기를 조금 더 못 얻어도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자, 5급하고 6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는 그 문법을 공부하면서 다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서 5번부터 문제를 시작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가 자, 표 같은 거. 표가 뭐냐면 그 짧은 글이에요. 짧은 글을 보고 그 무슨 글인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는 굉장히 쉬워요. 자, 5번부터 8번까지. 자, 5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거는 단어를 빨리 찾아야 돼요. 단어. 그러니까 무슨 글인지 찾잖아요. 근데 단어가 거의 정답에 연결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속도가 나오죠. 속도. 그리고 양보. 그리고 도로. 자, 이렇게 단어만 봐도 벌써 정답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도로가 나오잖아요. 도로가 나오면 가장 큰 게 자, 운전이죠. 그리고 속도도 나와요. 속도, 도로만 보면 운전에 관한 내용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운전에 관한 내용은 2번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보라고 했죠. 양보하는 거, 이제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 운전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빨리 풀어야 돼요. 5번부터 8번까지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한 2분, 3분 안에 다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문장이 길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1번부터 8번까지는 5분 안에 다 풀어야 돼요. 최대한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소비하면 뒤에 문제를 못 풀어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안전운전이 되고, 자, 그럼 환경보호. 환경보호는 어떤 단어를 쓰게 될까요? 환경보호 같은 경우는 뭐, 푸른, 지구, 뭐, 환경, 푸른 환경, 푸른 지구, 뭐 이런 단어들이 올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환경보호니까 쓰레기 분리배출. 한국에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나눠서 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재활용품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환경보호하고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절약습관. 절약습관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아껴 쓰기 이런 단어 나오겠죠. 아껴 쓰다. 그리고 뭐 낭비하지 마라. 그 낭비 금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겠죠. 절약하는 습관. 자, 그리고 생활 예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생활 예절 같은 경우는 뭐 인사, 뭐 반가운 인사, 뭐 밝은 미소 이런 거. 밝은 미소. 웃는 얼굴. 그러니까 예절하고 관련돼 있는 이제 생활 예절은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보고 정답을 빨리 찾아야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2번. 2번은 이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찾는 겁니다. 단어가 아니고 내용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빈칸의 앞뒤 내용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제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문제가 이제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주제가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주제를 찾고 빈칸에 자, 주제를 먼저 빨리 찾아요. 주제를 확인해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뭐에 대한 내용인지. 그리고 빈칸 앞뒤의 문장을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16번부터 18번까지. 그리고 또 있어요. 뒤에 어려운 문장, 더 긴 문장으로 해서 28번부터 31번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많이 나와요. 자, 요 짧은 문장은 자, 16번부터 18번까지, 그리고 긴 문장은 28번부터 31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디지털 눈 피로는 오랜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가리킨다. 자, 여기서 벌써 주제가 나왔어요. 이 문제는 자, 디지털 눈 피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주제예요. 이 주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 문장이 뭐에 대한 내용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눈 피로 뭐예요? 자, 디지털이 뭐예요? 뭐 컴퓨터나 TV나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다 디지털이죠. 디지털의 반대말이 아날로그가 있겠죠. 디지털, 영어입니다. 둘 다 아날로그. 아날로그는 사람이 직접 하는 거고 디지털은 기계나 전자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눈피로. 그러니까 디지털 눈피로가 뭐예요? 노트북이나 핸드폰 같은 거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이 눈이 피곤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디지털 기기, 이게 이제 디지털 기기가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이 뭐예요? 증상이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뭐예요? 예를 들어서 감기 걸리면 기침을 하죠. 열이 나요. 이게 증상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가리킨다. 가리킨다? 이게 가리킨다가 뭐예요? 가르친다 아닙니다. 수업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눈피로는 이거다. 이런 거예요. 디지털 눈피로는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나쁜 현상이겠죠. 자, 그다음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다. 개선하는 게 뭐예요? 자, 개선하는 거는 좋아지게 하는 거죠. 개선하는 데는 스마트폰의 화면 밝기를 빈칸 것도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이거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핸드폰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면 눈이 피곤해져요. 근데 이거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 등의 화면 밝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우선 조절하다 이런 뜻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화면 밝기를 조절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조절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예측을 해보면은 정답을 조금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주변이 어두울수록 자, 화면 밝기를 낮추고 그러니까 주변이 어두우면 화면 밝기를 낮추고 밝은 곳에서는 적당히 높이는 것이 좋다. 자, 주변 어둡다. 그리고 밝다. 자, 주변 어둡다, 밝다. 그러니까 주변이 밝고 어두운 곳에 밝기를 낮추거나 높여야 된다고 하죠. 자, 여기서 또 힌트가 나옵니다. 주변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게 즉 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이 환경이 뭐 환경 오염 이 환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게요. 화면의 밝기가 주변 환경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눈이 더 쉽게 피로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죠. 자, 여기서 정답이 나옵니다. 주변 환경에 비해 너무 높거나 낮으면 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이 나와요. 주변 화면에 비해
화면 밝기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은 눈이 나빠진다, 눈이 피곤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 정답이 나왔죠. 환경에 맞게 조절하는 2번이죠. 그래서 이게 힌트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근데 내가 만약에 힌트를 첫 번째 힌트로 찾았다 그럼 빨리 넘어가세요. 다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 문제들은 다 읽으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뒤에 문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아까 그랬죠. 여기서 주변이 어두울수록 화면 밝기를 낮추고 밝은 곳에서는 적당히 높이는 것이 좋다. 이 문장을 읽으면 바로 나와야 돼요. 환경에 맞게 조절해야 된다. 자, 그래서 2번을 딱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다음 3번. 3번은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신문 기사 제목이 나와요. 한국의 신문에 기사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신문 기사 제목을 설명하는 게 나와요. 자, 얘는 25번부터 27번까지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의 신문 기사를 보면은 자, 조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조사 없습니다. 조사를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건 아니고 대부분 많이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술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서술어도 없어요. 자, 조사도 없고 서술어가 없어요. 그 단어를 대부분 이용해서 사용하는 문장을 만드는 게 이제 신문 기사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확 달라진 편의점 도시락 이렇게 하나가 나와요. 하나가 나오고 보통 이게 두 가지 앞에 문장, 뒤에 문장 이렇게 두 문장이 나눠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확 달라진 편의점 도시락 이렇게 쉼표가 나오죠. 그다음 점심시간 직장인들도 우르르. 자, 이렇게 두 개의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확 달라진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은 알죠? 편의점은 이제 베트남에도 있죠. 베트남에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는 진짜 많아요. 한국에는 집 주변에 거의 편의점밖에 없죠. 요즘은 작은 마트가 거의 없어졌어요. 장사가 안 돼서 작은 마트는 거의 없어지고 대형 마트, 큰 마트만 있고 대부분 편의점밖에 없어졌어요. 근데 편의점은 24시간 운영합니다. 24시간. 집 주변. 근데 가격이 비싸다. 마트보다 가격이 비싸요. 하지만 편해요.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확 달라진 편의점이라고 했어요. 도시락이 편의점 도시락이 달라졌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달라졌다고 했죠. 그리고 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볼게요. 점심시간. 자, 점심시간이에요. 직장인,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죠. 직장인은 회사 다니는 사람. 자, 그리고 이 문장의 핵심은 우르르예요. 우르르. 우르르가 뭘까요? 이거는 자, 우르르는 의성어나 의태어예요. 한국 단어에서 의성어랑 의태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의성어, 의태어까지 다 어떻게 외웁니까? 자, 그래서 의성어랑 의태어를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조금 많이 나오는 의성어, 의태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르르는 뭐냐면 의성어, 의태어, 의성어나 의태어입니다. 그리고 부사로 사용되죠. 의성어, 의태어는 부사입니다. 얘는 부사예요. 자, 그래서 얘가 뭐냐면 한꺼번에 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자, 한꺼번에 그래서 이걸 모르면 사실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우르르를 모르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얘가 의성어요. 아, 자, 죄송합니다. 의태어예요. 자, 의태어가 모양이에요. 의성어가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천둥번개가 우르르 울렸다.
얘가 의성어예요, 성어. 소리죠, 소리. 자, 그래서 천둥번개가 이렇게 울리는 거죠. 번개 치면 어때요? 우왕쾅쾅쾅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르르란 한국 단어로 그 소리를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의태어로 사용된 거예요. 의태어. 사람들이 몰려가는 한 곳으로 이동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우르르 밖으로 나갔다. 이럴 때 우르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우르르가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 문제 틀려야 되나요? 자, 아닙니다. 자,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모든 단어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모를 수 있어요. 심지어 우르르란 단어는 한국 사람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틀려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장이 두 개잖아요. 문장이 두 개니까 한 개만 먼저 풀어볼게요. 자, 확 달라진 편의점 도시락이라고 그랬어요.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새로 나온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려면 한참 동안 줄을 서야 된다라고 했죠. 자,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려면 한참 동안 줄을 서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자, 우르르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한꺼번에 이동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왜 이동을 하겠어요? 인기가 많으니까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점심시간에 빨리 식사를 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가는 직장인들이 많다. 아니죠. 자, 이 신문 기사는 두 개의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신문 기사는 대부분 그 내용을 그대로 다 담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확 달라진 편의점 도시락이겠죠. 도시락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달라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르르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점심시간에 빨리 식사를 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가는 직장인들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거는 없어요. 이런 내용이 없어요. 빨리 식사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자, 그다음 3번. 새로워진 편의점 도시락. 자, 이게 힌트입니다. 우리가 우르르를 몰라도 달라진 편의점 도시락. 이게 새로워진 편의점 도시락이에요. 자, 그래서 2번은 확실히 아니에요. 자, 그리고 새로워진 편의점 도시락을 먹기 위해서 직장인들도 점심시간에 편의점으로 몰린다라고 했죠. 몰린다. 자, 몰린다는 뭐예요? 몰다의 피동사입니다. 몰다가 뭐예요? 한 곳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몰린다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 모으는 게 아니라 몰리는 거죠. 피동사예요. 그래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편의점으로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르르죠, 우르르. 자, 그래서 우르르를 만약에 몰라도 자, 새로워진 편의점 도시락이라고 이제 앞에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 달라진 편의점 도시락을 보면은 3번이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다음 4번. 자, 새로워진 편의점 도시락은 인기가 많아서 점심시간이 되기 전에 다 팔려버린다. 자, 여기도 새로워진 편의점 도시락이라고 했어요. 자, 인기가 많다. 인기가 많죠. 근데 다 팔려버린다는 얘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우르르란 단어를 알아야지 사실 푸는 건 맞아요. 근데 몰라도 자, 3번 아니면 4번이다. 50%죠. 그래서 힌트를 가지고 풀 수는 있어요.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자, 그리고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자, 직장인들이 우르르라는 단어를 들어보면 자, 직장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새로워진 편의점 도시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인기가 많다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우르르가 몰라도 그냥 추측해서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만약에 모르면은 3번이나 4번 중에 하나를 찍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자, 4번 문제는 내용이 같은 걸 고르는 겁니다. 내용이 같은 것을 고르는 거고 얘는 자, 9번부터 12번 쉬운 문장 그리고 뒤에 32번부터 34번 어려운 문장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뒤에 문장은 굉장히 길어요. 어려워요. 앞에 문장은 좀 쉬워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풀면 좋겠죠. 하지만 그럴 시간이 우리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단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우선 자, 선생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문제를 다 풀어줄게요. 그 다음에 어떻게 쉽게 푸는지도 알려줄게요. 자, 문제를 한번 볼게요. 최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감자의 대체 품종으로 단호가 개발되었다. 자, 단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단호가 뭘까요? 우리도 몰라요, 여기서. 근데 단호가 개발됐다고 했어요. 자, 최근 기후변화, 그러니까 기후가 변화한다는 거죠. 자, 기존 감자의 대체 품종, 대신 사용하는 종류를 얘기해. 품종은 종류예요. 자, 그래서 감자가 나왔고, 기존 감자, 대체, 단호. 이렇게 알면 단호가 기존 감자의 대신 나온 거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단호가 중요합니다. 감자도 중요하고 단호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보기를 한번 보세요. 단호는 뭐뭐뭐뭐, 단호는 뭐뭐뭐, 단호는 뭐뭐뭐, 단호는 뭐뭐뭐. 1번부터 4번까지 다 단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호가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단호가 뭐라고 했어요? 감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그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감자는 보통은 민감하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외부 기온이 뭐예요? 내부 기온, 외부 기온이 있죠. 그래서 외부 기온은 밖의 온도, 내부 기온은 안의 온도죠. 그래서 이거는 밖의 온도, 외부 기온은 밖의 온도예요. 변화에 따라 시들거나 타들어가는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의 감자들은 밖의 온도에 따라서 시들거나 타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수분, 그러니까 물이죠, 물. 자, 물. 잠시만요. 물이라고 할게요. 물이 없어서 마르다. 얘가 시들거나 타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타들어가는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그러니까 예전의 감자는 보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근데 여기 보죠. 그런데라고 하죠. 그런데 자, 접속사를 꼭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라고 하면 거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단호는 새로운 감자예요. 새로운 감자. 단호는 기존의 감자의 맛과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요. 갑작스러운 한파. 엄청 추운 거예요. 아주 추운 거예요. 아주 춥다. 고온.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운 거예요. 자, 갑작스러운 한파나 고온에 잘 견디는 특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특성이 뭐예요? 특징, 성질 이런 거예요. 단어는 기존의 맛과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갑자기 춥거나 너무 더울 때 잘 견디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더 좋아진 거죠. 자, 그다음 3년 넘게 단호 품종을 시험해 본 결과 3년 숫자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3년 넘게 자, 시험을 했어요. 근데 기존 감자와 비슷한 방법으로 재배했을 때보다 생산량도 훨씬 더 많다고요. 생산량도 훨씬 더 많다. 자,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생산할 때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재배했을 때, 재배했다는 게 뭐예요? 재배가, 자, 길렀을 때. 자, 또한 단어는 재배 기간이 길지 않아. 재배 기간? 기르는 기간이겠죠. 기르는 기간이 길지 않다고 그랬어요. 자, 같은 땅에 한 해에 여러 번의 농작물을 심을 때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장점이 나왔어요. 어때요? 같은 땅에 한 해,
1년이죠. 1년. 얘는 1년이에요. 1년에 여러 번의 농작물을 심을 때 용이하다, 좋다, 편리하다.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1년에 한 번밖에 못 심거나 1년에 2번 정도 심는 게 있어요. 농작물을. 자, 베트남 경우는 쌀을 1년에 3번 또 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을 할 때 엄청 많이 생산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얘는 여러 번 심을 수 있대요. 그래서 지금 장점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추울 때, 아주 추울 때나 더울 때 잘 견딘다고 했고, 자, 1년에 여러 번 심을 수 있어서 생산량이 훨씬 더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보기를 한번 볼게요. 단오는 기온 변화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다. 자, 아니죠. 지금 앞에 계속 내용이 장점이었어요. 민감한 거는 예전의 단어. 예전에 자, 민감하다, 예민하다. 예전에 보통의 감자는 그랬는데 라고 했죠. 보통의 감자는 그랬는데 단어는 아니다 라고 했죠. 자, 그 다음 단어는 기존의 감자와 구별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다. 모양. 자,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 볼까요? 그런데 단어는 기존의 감자가 맛과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구별되는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 3번. 단어는 같은 기간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다. 자, 이게 정답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1년에 여러 번 생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도 했죠. 자, 그래서 얘가 정답입니다. 자, 단어는 기존에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을 가지고 있다. 자, 문제가 뭐였어요? 아까 중간에 보면 그런데 단어는 기존의 감자와 맛과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그랬어요. 맛 비슷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같은 내용을 찾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면 좋죠.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풀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정답을 확인해야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보기를 먼저 읽어야 돼요. 먼저 읽고 거기서 필요한 것만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단어는 기온 변화, 기온 변화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기온 변화 단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면 기온이라는 걸 찾아볼게요. 자, 위에 보면 기온 두 번째 문장에 외부 기온 변화에 감자는 보통 민감해서 자, 외부 기온 변화에 따라 시들어가거나 타들어가는 현상이 쉽게 발생한다. 라고 했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자, 단어는 기존의 감자와 맛과 모양이 거의 비슷하면서도 갑작스러운 한파나 고온에 견디는 특성이 있다. 자, 여기서 고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기온이 나오니까 기온하고 똑같은 단어나 비슷한 단어를 찾는 거예요. 고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아니면 두 번째 문제 외부 기온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1번. 자, 1번.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2번하고 4번 보세요. 모양, 맛, 단어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감자와 구별되는 모양, 기존에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 자, 맛과 모양이라는 단어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기존의 감자와 맛과 모양. 세 번째 줄에 거의 비슷하다. 한 문장으로 2번, 4번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답이. 자, 기존의 감자와 맛과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근데 2번은 구별되는 모양.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 자, 아니죠. 그래서 2번, 4번 다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2번, 4번만 없애도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만 더 찾으면 되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이 대부분 주제나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내용을 찾는 문제들은 처음부터 답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답이 나오면 사람들이 처음에 답을 찾고 넘어가 버리죠. 그럼 금방 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답이 잘 안 나오고 마지막쯤에 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마지막 문장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같은 땅에 여러 번 한 해에 1년에 여러 번 농작물을 심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읽고 풀면은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같이 단어를 우선 찾아요. 보기 1, 2, 3, 4번에 있는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문제에 있는 그 단어를 찾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 문장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다음 5번. 5번은 자, 39번부터 41번까지. 자, 보기에 문장이 들어갈 장소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저 위의 문장에서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접속사. 자, 접속사. 왜냐하면 이 문장이 들어가려면 앞에, 뒤에 아니면 이 보기 문장에 접속사가 있으면 그 접속사를 보고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접속사 어떤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나, 그런데,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앞뒤 문장의 접속사를 보고 문장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시대명사가 중요합니다. 지시대명사. 앞뒤 문장에 지시대명사, 보기나 앞뒤 문장에 지시대명사가 있으면 이것도 중요해요. 뭐 이것, 그것. 저는 나올 수 있습니다. 저것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은 이 문장에 우리가 읽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것은 자, 나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가리키는 게 저것이에요. 그것은 나 혼자 쓸 수 있지만 저것은 상대방이 없으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문장에서는 저것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저것을 쓸 때는 어떻게 대화가 돼야 돼요, 상대방하고. 알겠죠? 그래서 읽기에서는 저것이라는 지시대명사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자, 앞뒤 문장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책은 도예가 뭐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도예가는 도자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도예가가 뭔지 모를 수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도예가를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뒤에 문장 한번 볼게요. 최근 도예가 이민수 씨가 도자기의 집을 펴냈다. 근데 도예가가 뭔지 몰라도 그냥 이민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을 펴냈다. 책을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도자기의 집 이런 모양 있죠. 이런 모양. 이게 책을 말할 때 많이 써요. 책. 그래서 39번에서 41번에 책에 대한 내용이 꼭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도자기의 집을 펴냈다. 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예가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자, 이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이 책은 작가 누구예요? 이민수 씨예요. 성장 과정과 경험을 그대로 담고 중요하죠. 저 성장 과정과 경험을 그대로 담고 있대요. 자, 책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자, 사람들이 관심을 끈다는 거는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억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지시대명사가 나오죠. 지시대명사 중요하다 그랬죠. 그 후 내용에서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자, 그 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에 내용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 있고 그 후가 돼야 돼요. 자, 보세요. 앞에 내용이 이 책은 작가의 성장 과정과 경험을 그대로 담고 있어 어떤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 후.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앞에 무슨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 후라는 건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후 내용에서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었다라는 게 뭐예요? 하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뒤를 잇다는 거는 보통 부모님이 하는 일을 그대로 내가 하는 거를 뒤를 잇는다라고 합니다. 자,
뒤를 이어 도회가의 길을 걷게 되면서 차츰 그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과정이 책에 있다. 그 과정이 책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책은 얼핏 작가와 할아버지 둘 사이의 소통 문제. 소통 뭐예요? 대화죠, 대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보일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아니다라는 뜻이죠. 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뜻이 대부분 나옵니다. 여기 또 하지만이 나오죠. 여기서 접속사가 나오죠. 그래서 선생님 그랬잖아요.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뭔가 내용이 나와야 돼요.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연결이 되죠. 자, 하지만 책을 읽다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자리 잡는다는 게 뭐예요? 이미 정해진 세대는 뭐예요? 세대는 뭐 이제 20대, 30대 이걸 세대라고 합니다. 20대, 뭐 30대, 뭐 40대, 50대 뭐 이런 거죠. 세대 간 갈등에 대한 해결책, 갈등이 뭐예요? 문제죠, 문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일 수 있다 하지만은 연결이 되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후는 연결이 안 돼요.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그 후 내용에서는 연결 안 되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책은 어린 시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고 고집스럽다. 고집스럽다는 게 뭐예요? 자기 주장이 강한 거예요. 고집스러워 보였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라고 했죠. 자, 자, 그러면 그 후 앞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 책은 작가의 성장 과정과 경험을 그대로 담고 있어 더욱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 책은 어린 시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하고 고집스러워 보였던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자, 책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 후 내용에서는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도예가의 길을 걷게 되면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후가 나오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그 후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상한데? 그 후 앞에 내용이 뭔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면 우선 보기를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뒤에까지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읽기는 무조건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시대명사, 접속사 앞에 혹은 뒤에 내용이 없다, 이상하다라고 하면 보기를 넣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그냥 바로 패스. 찾고 패스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이죠.